자,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요. 한 가족의 일상을 앗아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상을 입고도 가족을 찾아다니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고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총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무슨 자꾸 나왔지? 자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안 보여요. 이거 연기가 꽉 펴가지고. 자, 사실 화재 당시 영상인데 저 영상만 봐도요. 언뜻 보기에도 불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저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침 8시쯤, 그러니까 휴일이니까 사람들이 늦잠을 자고 있었을 그런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8시쯤에 14층에서 큰 불이 난 겁니다. 지금 언뜻 영상을 보기에도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아파트를 그냥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 네. 피해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8시 11분쯤 신고가 들어갔고 9시 57분, 그러니까 10시가 다 되어서 기초적인 불길은 잡았고 10시 40분쯤에 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14층에 사는 이 가족들은 정말 참변을 면키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이 집에는 부부와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이 있었는데 아들은 그만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 CCTV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네.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서 13명이 다치고 무려 9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대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됐는데 생존하는 일가족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 자아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허정민 변호사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일가족이 60대 부부하고 20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세 명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만 생존을 하시고 대피를 해서 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아들이 그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붕대를 칭칭 감고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소방관들 붙잡고 주민들 네. 붙잡고 제 아들 못 보셨냐, 가족들은 괜찮은 거냐, 절규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본인은 살아남았지만 사실은 이제 가족이 그렇게 다 희생이 되다 보니까 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 같고요. 붕대를 감고서도 계속 아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이 어머님 같은 분,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교직,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아들 같은 경우는 군을 제대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분들 너무 착한 분들이고 주민들과도 잘 지내는 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대피해서 놀이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나 봐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근데 한 여성이 CPR,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내려오는데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아유. 그 부인을 보고 여보 여보 외치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큰 아픔을 줬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분의 심정이 어떨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대체 그럼 불이 왜 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었으니까요.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이 네. 불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들의 방인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방에서는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 중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전동 스쿠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데 탈착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집안에서 충전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고 이게 불길이라는 게 사실 조금씩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불길이 솟아오르는 게 마치 석유를 부은 듯한 정도로 굉장히 네. 이 심하게 솟아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불을 어떻게라도 꺼보려고 네. 물과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꺼보려고 했는데 불길이 워낙 사나워서 이 끄는 도중에도 배터리에서 수차례 더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층에 있는 소화기까지 가져와서 꺼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시도에 실패를 했고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더 구체적인 이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경찰과 소방이 저렇게 합동 감식에 나섰어요. 그 소방 당국도 지금 그런 배터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예. 확답은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유족의 증언처럼 이 불이 처음 시작된 발화 지점이 이 리튬 이온 배터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소방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지금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불이 났던 이 방에서 실제로 배터리가 발생했다라고 하니까요. 감식을 통해서 발화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재 원인을 일단 그러면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자, 아버지의 진술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석유를 부은 것처럼 불이 확 올라왔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데, 이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원인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14층에서 전동 스쿠터가 충전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펑펑 이렇게 계속해서 배터리가 순식간에 터지면서 불을 부은 것처럼, 그러니까 석유를 부은 것처럼 불길이 확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양태도 그렇고요. 그리고 충전 중이라든가 아니면 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런 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불안정해져서 불이 확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이 전동 스쿠터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열폭주 현상, 그러니까 불안정해져서 뭔가 한번 자극을 받아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네. 안에서 순식간에 1000도까지 올라가고 수소가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그 수소를 원료로 해서 계속해서 불이 계속 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소화기로는 끌 수가 없고 이 안에 있는 재료가,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키는 재료가 다 소진되어야지만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그 양상 자체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사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혹시 불이 나면요, 이거 소화기로 끄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열이 다 소진되어야지만 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 배터리 자체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로 열을 냉각시켜서 끄는 방법. 네.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예전에 본 적 있을 거예요. 택시를 그 옆에 수영장처럼 만들어서 아예 물을 다 부어서 물속에 택시를 잠기게 해서 불을 껐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 났을 때 예. 소화기를 들고 오지 그렇게 물을 잠기게 할 만한 환경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찾아봤더니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진화할 수 있는 특수 소화기를 개발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 요즘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뭐 노트북, 휴대전화 다 리튬 이온 배터리 쓰이고 있고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특수한 소화기를 비치를 하든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특수한 소화기를 일상생활에서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이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 연도일에 따라서 16층 이상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층이 14층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